화재시 대피 공간인 아파트 옥상에 대한 관리가 허술합니다. 보안 때문에 옥상 문이 잠긴 아파트가 여전히 많은 상황,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한 김벌리가 도내 대리점 업주들에게 갑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3년 전 불거졌던 사안인데 공정위가 다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가상 공간을 만들어 도시 계획과 재해 예방에 활용하는 버추얼 프로젝트를 국토정보공사가 전주시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폭염 속에 화재 사고가 잦은데 비상시 대피로로 쓰이는 아파트 옥상문이 잠겨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물건을 내던지는 사건이 잦아 나타난 현상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7일 군산 미장동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10층에서 난 불과 연기가 창문과 계단을 타고 위로 치솟습니다.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또 옥상에 이제 항상 저희는 이제 개방을 해놨는데 다행히 이제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하셨고 그래서 인명사고도 없었고. 하지만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고가 잦아 옥상 문을 아예 잠가두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 승강기나 계단이 막힐 경우 옥상을 통하면 옆 라인으로 탈출이 가능해 옥상 대피로는 꼭 확보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상시 개방에는 난색을 표합니다. 평상시 거기 열어놓으면 음료수병이라든가 뭐라도 올라가서 왔다 갔다 놓을 거 아니에요. 밑에 떨어지면 추적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전국적으로. 실제 전주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와 봤습니다. 화재 대피 요령을 알 수 있는 안내문조차 찾아볼 수 없고 대피로로 사용해야 될 옥상문은 이렇게 굳건히 잠겨 있습니다. 무거운 철판으로 덮어 아예 자물쇠를 채워둔 곳도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은 주요 피난 통로이기 때문에 항상 개방한 상태로 이제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방범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시에 열릴 수 있게끔 관리를. 방심하는 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피로 확보를 위한 꼼꼼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3년 전 대리점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유한 김벌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주에게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건데 우리 지역에도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유한 김벌리 제품을 상점에 납품하고 있는 박모 씨. 4년 전만 해도 어엿한 대리점주였지만 지금은 하청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가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본사는 수시로 포기각서를 요구해왔고 이를 써준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본사는 당시 써준 각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포기각서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A4 용지 주고 볼펜 주면서 받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포기각서 한 장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거예요. 박 씨는 본사가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세워 밀어내기 영업을 해놓고 자신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주장합니다. 갑질을 당했다는 대리점주는 박 씨뿐만이 아닙니다. 대리점 그만두게 할 때 포기각서를 받죠. 좀 그만두시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압력을 강하죠. 유한 김벌리는 대리점주에게 포기각서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판매 목표제 역시 폐지된 지 오래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이라든지 민형사상으로 다 이미 다뤄지고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있던 그 정도로 전 이해하는데 공정위는 이미 3년 전 해당 사건에 대해 양측 입장이 엇갈려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최근 공정위가 재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25일째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이 익산 38.3도, 무주 37.8도, 전주 37.6도까지 오르며 대부분 지역에서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한낮 수온주가 30도 후반까지 치솟는 폭염이 이어지겠고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도내에서 또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임실 덕치의 한 옥수수밭에서 밭일을 하던 72살 신무할머니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도내 열사병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고
올여름 각종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130여 명에 이릅니다. 가상 공간 속에 쌍둥이 도시를 만들어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토정보공사가 전주에서 디지털 트윈 가상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싱가포르가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공간 속에 도로와 건물, 상하수도, 전기 등 모든 도시 인프라가 3D로 구현됩니다. 가로수의 위치를 수천 번 바꿔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차 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돈이 크게 들지 않는 가상 실험으로 홍수 예방책을 강구하고 바람길을 막지는 않는지 확인한 뒤 건축 허가도 내줍니다. 똑같이 만들어진 쌍둥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하면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이버생으로 들어오고. 국토정보공사는 최근 전주시와 협약을 맺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도심이나 신도심, 혁신도시 가운데 한 곳에 가로 세로 4km 구역을 선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는 계획. 구도심 열섬 현상이나 신도시 교통 문제,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와 함께 고민해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또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실험 사업을 통해서 담아서 부산과 세종이 이미 스마트 시티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역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 국토정보공사의 축적된 노하우가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데 보탬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대중음악축제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도 여유와 음악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밴드가 공연을 시작하자 더위를 잊은 관객들이 환호합니다. 뿜어져 나오는 물세례를 받으며 분위기는 더 달아오릅니다. 무대 한쪽에 마련된 미니 풀장에선 관객들이 물 안으로 풍덩 빠져들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힙니다. 물이 뿜어져 나오는 워터터널에선 친구와 함께 추억을 저장하고 그늘에 편 돗자리 위에서 그늘막과 텐트 아래서 음악과 함께 한여름의 느긋함을 만끽합니다. 친구들하고 당일치기로 놀러 왔는데 그래도 노래도 나오고 이제 그늘 즐기 시작해서 시원한 거 먹으면서 재밌게 놀러 가겠습니다. 한여름의 음악축제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가 개막했습니다. 첫날은 아이콘, 헤이즈, 로꼬 등 K-팝 대표 가수들이 화려한 막을 올렸으며 둘째 날은 이승환,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등이 힘있는 무대를, 셋째 날은 이수, 린, 10cm 등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티켓 구매자의 70% 상당이 타 지역민으로 공연을 보기 위해 전주를 방문합니다. 전주 처음 와봤는데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알아보다가 이런 뮤직 페스티벌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랑 같이 왔어요. 공연과 함께 다양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 점프 야시장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수산물 축제와 갯벌 축제를 통합한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 갯벌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심원면 만돌 갯벌 체험장에서 펼쳐집니다. 축제에서는 갯벌 어망 체험과 풍천장어 잡기, 트랙터 갯벌 버스, 염전 체험 등 고창 갯벌만의 특별한 체험도 준비됐습니다. 부안댐 광장에서는 오늘부터 7일까지 참뽕 축제가, 제10회 진안고원 수박축제는 내일부터 이틀간 진안군 동향면 체륜공원에서 열립니다. 8월 첫 주 민주당과 평화당이 잇따라 전당대회 일정을 본격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내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겸해 도당 대의원대회를 갖고 안호영, 김윤덕 후보 가운데 도당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일요일인 5일 민주평화당은 유성엽, 정동영 의원 등이 후보로 출마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지도부를 확정합니다. 폭염이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3.5로 한 달 전보다 0.1% 상승했지만 생활물가지수는 0.3%,
신선식품 지수는 0.6%나 올랐습니다. 특히 신선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3.7%나 상승해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고가 줄어 소비자 가격이 연초보다 13%가량 올랐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4만 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공공비축미 공매는 올 들어 이번이 두 번째로 총 4만 톤 물량 가운데 8,600톤이 전북에서 나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시군 합동으로 커피 전문점과 식품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단속합니다. 도는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제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오는 14일 김제 검산동 사거리에서 소녀상 제막식과 함께 문화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도내에는 9개 시군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완주중학교가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린 42개 팀이 참가한 충무공 이순신기 전국 중등 축구대회 결승에서 전남 장흥중을 1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속되는 무더위로 전주시는 모두 15대의 차량을 동원해 휴일 없이 시내 주요 도로에 물을 뿌리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에는 소형 트럭으로 살수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상반기에 위탁 운영사 3군데를 선정해 국내 실물 투자에 6천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부동산과 인프라에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